지중해는 강한 햇살에 맑고 진한 푸른색 바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바닷물색이 진한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에는요, 지중해 양분이 대서양보다 부족해서요, 플랑크톤이 많이 번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물이 왜 양분이 부족한가 하면요, 해저 바닥에 있는 양분이 위로 올라올 수 없는 편파적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해 물은 따스해서 온도가 좀 더 높지만요, 활발한 수분 증발로 염도가 높기 때문에 무거워서 아래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지중해로 유입된 대서양 물은 지중해 물보다 차지만 염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많고 차가운데 가벼운 대서양물이 지중해 물 위에 떠서 층을 만들기 때문에 수직적 혼합이 활발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해저 바닥에는 양분이 그대로 가라앉아서 올라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양분이 부족하고 플랑크톤이 많이 번성하기 어렵습니다. 맑은 물이 햇빛을 잘 흩어놓으면서 진한 푸른빛을 띱니다. 대서양에서 유입된 가볍고 차가운 물은 지중해의 상층부를 흐르면서요, 북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동쪽으로 향해 갑니다. 지중해 물은 서지중해와 동지중해로 나뉘는데요. 그 까닭은요, 시실리 섬과 튜니지 사이에 있는 시실리 해협의 해저 산맥이 수심 300m 이하의 물 이동을 가로막고 있고요. 시실리와 이태리 남부 사이에는 아주 좁은 메시나 해협이 있는데요. 이 메시나 해협은 수심이 더 얕습니다. 시실리 섬은 스페인 남부와 북아프리카로 이어진 베틱 리프 산맥과 지중해를 거쳐서 알프스 산맥으로 이어진 조산대의 산마루에 해당해서요, 시실리의 해저 산맥 때문에 약간만 수심이 깊어도 넘나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서쪽과 동쪽 물이 구분됩니다. 북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동쪽으로 흘러 들어온 물의 일부는 시실리 해협의 해저 산맥을 넘지 못하고요, 흐르는 방향을 바꿔서 코르시카 섬 쪽으로 북쪽을 향해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렇지만 표층수는 그대로 흘러서요, 시실리 해협을 통과하고 동쪽으로 리비아 해안을 거쳐서 이스라엘 해안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부근의 레반트 해안에 도달한 표층수는 데워지고 증발하면서 염도가 높아집니다. 무거워진 물은 가라앉으면서 중간층을 이루게 되는데요. 지중해에서 50m에서 600m 수심의 물은 대부분 터키 남쪽 레반트 해역에서 형성된 물입니다. 터키 해안을 지나면서 그리스와 이태리 남쪽 해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향해 흐르게 됩니다. 이 물은 시실리 해협을 통과해서 이탈리아 해안을 따라서 프랑스, 스페인을 지나서 지브롤터 해협의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흐르는 해류는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따스하고 염도 높은 지중해 물이 빠져나가고요, 표면 쪽으로는 차갑고 지중해 물보다 염도가 낮은 대서양 물이 유입됩니다. 깊은 수심을 채우고 있는 지중해 물은 무거운데요. 지중해 물이 만들어지는 곳은 이탈리아 동쪽의 아드리아 해하고요, 지중해 동쪽의 에게해, 그리고 프랑스 남쪽의 리옹만, 이 세 군데 지역이 대표적이고요. 물이 증발되어서 염분이 많아지면서 무거워진 물입니다. 밀도 높은 무거운 물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중간층에 머물고 있던 물과 섞이게 되고요, 오래된 물은 빠져나가는데요. 지중해로 유입된 물의 잔류 기간은 대략 100년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지중해는 양분도 부족하고 플랭크톤 번식도 잘 안 되지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양 동물들이 살기에는 육지의 사막처럼 양분이 부족한 곳이긴 하지만요, 겨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비도 내리면서 바닷물이 수직 혼합됩니다. 이때 바닥에 있는 양분이 표층으로 올라오지만요, 겨울에는 빛이 부족해서 식물성 플랭크톤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가요, 3월과 4월이 되면 빛도 충분하고 해수 표면에 양분도 있으니까 플랭크톤은 봄에 부쩍 번성합니다. 여름이면 해수 표면 온도는 오르고요, 증발된 수증기 때문에 염도가 높은 물이 되면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해수 표면은 빛은 충분하지만 6월에서 10월까지는 양분이 아주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맑은 지중해에서는요, 식물성 플랭크톤이 바다 표면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80에서 200m 깊이에서 번성하는 특이한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 지중해는 전 지구 해양 표면의 0.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평균 수심은 1500m입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밝은 파란색은 에게해를 나타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얕은 물인데요. 그 남쪽에 짙은 색의 아치 모양의 깊은 바다가 있는데요.
바닥을 따라서 지각판이 섭입되었던 흔적입니다. 이 깊은 바다를 헬레닉 해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헬레닉 해구에 수심이 5,000m가 넘는 5,267m에 달하는 가장 깊은 수심의 칼립소 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서 가장 깊은 수심의 칼립소 딥은 이태리 남쪽과 그리스 남쪽 이오니아 해에 위치합니다. 이 아치 모양의 해구, 북쪽 지역, 그러니까 터키 남쪽 지역이죠. 이 지역은 몸집 큰 해양 동물의 고향입니다. 동지중해에 사는 향유고래가 새끼를 낳고 양육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큰 부리고래나 리쏘돌고래, 병코돌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류의 번식 장소가 바로 헬레닉 해구입니다. 지중해에 살고 있는 향유고래는 200마리에서 250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중해를 운항하는 대형 선박에 부딪히는 치명적 사고까지 일어나면서 멸종위기 종해에 들어있습니다. 에게해에는 지중해 몽크 물범이 살고 있고요. 카스피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호수가 되었는데요. 카스피해의 염도 낮은 물에 카스피 물범이 삽니다. 이들은 원래 이어진 바다에서 살다가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산맥이 생기고 육지로 메워지면서 서로 떨어져서 다른 염도의 물에 살게 되었고요. 서로 다른 물범종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대서양물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지중해로 들어갈 때 초입에 있는 알보란 바다는 대서양과 지중해의 전환지대입니다. 이 지중해 서쪽에는 병코돌고래, 새돌고래 등이 서식하고 있고요. 붉은 바다거북이 먹이를 구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맑고 푸른 지중해는 지구온난화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되면서요. 소리 없이 진행되는 변화를 지구 전역에 위험 신호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중해는 기후변화의 위험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바닷물이 좀 더 따스해졌는데요. 강수량이 이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증발량은 늘고 해수 염도는 증가 추세입니다. 온도와 염도가 달라지면 지중해가 선명하게 층별로 나뉘게 됩니다. 점점 수직 혼합이 안 되면서 해수 순환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말이면 벌써 무거운 물은 가라앉아 있고 가벼운 물은 떠 있으면서 층별로 뚜렷하게 나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지중해 전체의 물순환이 안 되면서 작은 환경 변화가 크게 부풀어져서 생태계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